서울 광진구 한복판 국방 컨퍼런스가 끝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장 장윤정이 정복 차림으로 부하 간부 4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나이는 58, 어깨 위에 빛나는 2개의 별이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향하는 곳은 30년 단골인 해장국집이었어요. 골목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한 그 식당은 6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죠. 장윤정에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윤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당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어서 오세요. 평소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장윤정과 간부들이 자리에 앉자 부하들은 그녀의 어깨 위 2개의 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최기범 대위, 박민수 중령, 김태현 소령, 이상호 중위까지 4명의 간부들은 모두 장윤정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죠. 소장님,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여군 인권보호 방안,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범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장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당 구석으로 향했거든요. 거기에는 술을 퍼마시며 고성방가를 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조폭 조상필과 그의 무리였어요. 45살의 조상필은 벌써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주변의 부하들도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야, 저기 봐라. 계집이 무슨 장군이야? 조상필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장윤정 일행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도 군인이 되나? 하하. 식당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장윤정의 부하들은 즉시 긴장했지만 장윤정은 여전히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만 드는 게 아니야. 시선도 말도 전선이 될 수 있지. 장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지만 가장 힘든 전쟁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었죠. 조상필은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야, 형님들, 저기 여자 장군 봐요. 진짜 우스워 죽겠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웃어댔어요.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최기범 대위가 조심스럽게 장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장윤정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기다려요. 장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그날을 지운다면 이 군복의 의미도 사라지니까요. 조상필은 장윤정의 반응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 무서워라. 여자 장군님이 화내신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할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조상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하지만 조상필은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빠져요.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왜 간섭해?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장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노부부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야, 계집아. 조상필이 갑자기 장윤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짜 장군이야? 그럼 나한테 경례라도 해봐. 그의 말에 부하들이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어요. 장윤정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선들, 그리고 그 시선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최 대위, 장윤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기범 대위가 즉시 대답했어요. 예, 소장님, 무전기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조상필은 장윤정의 차분한 반응을 보고 더욱 자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장윤정의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술기운과 함께 위험한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군복은 쇼가 아니야. 목숨값이지. 장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 군복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순간이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군복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조상필이 비틀거리며 장윤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술에 취해 불안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노골적인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야, 계집년아. 조상필이 장윤정 바로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장군이야? 술이나 따르지 그래.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장윤정의 부하들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장윤정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장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최기범 대위는 이미 조용히 무전기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조상필은 장윤정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 이 계집이 무시하네? 야, 너 진짜 장군 맞아? 그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비웃는 표정으로 장윤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별 대체 얼마 주고 단 거야? 아니면 누구 다리 벌려서 받은 거야? 조상필의 말에 그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사 출신이 별 딴 거 아니야? 하하.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윤정의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최기범 대위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상필이 갑자기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 장군님, 오늘 한 잔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소주를 장윤정의 정복 위로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찰박, 정복 상의가 젖어들며 소주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장윤정의 가슴팍에 달린 훈장들과 계급장이 술에 젖어 흘러내렸어요. 30년 군 생활의 상징인 그 정복이 한순간에 모독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최기범 대위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민수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고 김태현 소령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젖은 정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최 대위. 예, 소장님. 작전명 조우. 지금 시작합니다.
최기범 대위가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대상 포착, 현장 조치 개시, 팀 브라보 3분 내 투입 바랍니다. 조상필은 무전기 소리를 듣고도 계속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계집이 진짜 신고할 거야? 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술 한 잔 권한 게 죄야? 식당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무례가. 하지만 조상필이 할아버지를 노려보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윤정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금속 명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진 공식 신분증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피와 눈물로 달린 겁니다. 장윤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신이 술 따를 자격은 없어요. 조상필이 그 명찰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제야 장윤정이 진짜 군 고위 간부라는 것을 실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술기운과 자존심이 그를 더욱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 계집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조상필이 소리치며 장윤정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장윤정의 허벅지 쪽으로 미끄러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특수 헌병 부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국군 헌병대입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조상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이게 뭐야? 장난하냐? 하지만 헌병들은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헌병 분대장이 장윤정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장윤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정복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이 조상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독, 성희롱, 그리고 군복에 대한 모독죄로 체포합니다. 조상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 니들이 뭔데 이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장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군복은 쇼가 아닙니다. 목숨값입니다. 이 나라의 국기를 등에 지고 30년을 버틴 상징이죠. 헌병들이 조상필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상필의 부하들도 모두 연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국가 모독입니다. 장윤정의 마지막 말에 조상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식당 할아버지가 장윤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장윤정은 여전히 젖은 정복을 입은 채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못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 나라 군복을 입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조상필이 헌병대에 연행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파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윤정은 사단본부 집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역 국회의원 김성호였습니다. 장 소장, 어제 일이 좀 과했던 것 같은데요? 김성호 의원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조상필 씨 같은 경우는 지역 상인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나요? 장윤정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요. 김성우 의원이 계속 압박했어요. 군인이라면 좀 더 관용을 베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장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국방부 본부장 이모 본부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장 소장, 어제 일로 말이 많네. 좀 과도했던 것 아닌가? 본부장님, 정당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잖아. 국정감사도 다가오고 있고 말이야. 이모 본부장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일단 내부 감찰부터 받는 게 어떨까?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이야. 장윤정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것이었어요. 본부장님, 감찰은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물론. 그냥 형식적인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전화를 끊은 장윤정은 최기범 대위를 불렀습니다. 최 대위, 어제 현장 상황을 모두 기록했죠? 예, 소장님. CCTV 영상, 무전 기록, 헌병 대원들의 바디캠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보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필에 대한 추가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기범 대위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상필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요. 장윤정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류에는 조상필의 각종 범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 유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치 자금 세탁 의혹이었습니다. 이 계좌 추적 결과를 보세요. 최기범 대위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조상필의 계좌에서 여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이 송금되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그 명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아침 전화를 걸어온 김성우 의원의 이름도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모 본부장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확실한 증거인가요? 예,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기범 대위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상필과 이모 본부장이 함께 찍힌 사진들입니다. 작년 골프장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왜 이모 본부장이 급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지, 왜 지역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명확해졌어요. 최 대위, 이 모든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준비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상당할 텐데요. 장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대위, 내가 이 군복을 입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소장님, 조용히 군복 입은 채 당해온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싸울 겁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장이었어요. 장 소장님, 지역 상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상필 씨도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한 바가 있고. 장윤정은 전화를 끊고 최기범 대위를 다시 불렀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더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조상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강제로 돈을 받아온 기록도 있어요.
장윤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역에 기여했다고요? 소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에서 압력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윤정이 자신의 정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소주에 젖었던 그 정복이었어요.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세탁되어 돌아왔지만 그 모독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최대위,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텐데요. 아니요. 조용히 덮는 게 더 큰일입니다. 이 군복의 의미를 지키는 것, 그게 제 의무예요. 기자회견 예고 소식이 퍼지자 장윤정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국방부는 난리가 났어요. 이모 본부장은 직접 장윤정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 소장,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모 본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기자회견이라니 미쳤어? 장윤정은 침착하게 차를 따르며 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실? 너 지금 나를 엮어서 망치려고 하는 거지? 이모 본부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조상필이랑 나는 그냥 지인 관계야. 골프 한 번 친 게 뭐가 문제냐? 그럼 계좌 추적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윤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3천만 원이 조상필 계좌에서 본부장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모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금이야. 완전히 합법적인 거라고. 어떤 사업입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모 본부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야, 장윤정. 너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아? 나는 내 상급자야. 장윤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국민의 군인입니다. 누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이 여자가 정말. 이모 본부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나간 후 최기범 대위가 긴급히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상필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소장님을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장윤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뻔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언론에서도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기범 대위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여군 장성의 과도한 권력 남용 논란, 작은 시비를 국가적 사안으로 확대시킨 여성 군인, 군 내부의 페미니즘 과잉 반응이라는 제목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기사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모두 익명의 제보자들이 쓴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장윤정이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조상필의 군복 모독은 단순한 실수로 장윤정의 대응은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보세요. 최기범 대위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여성 혐오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댓글창에는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권력 같더니 바로 이래. 원래 여자들은 예민해 같은 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그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어요. 이런 반응들이야말로
왜 자신이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최대위 기자회견 준비는 계속 진행하세요. 소장님,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장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조상필이었어요. 어떻게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지 의아했지만 장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 소장? 조상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어조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치고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당신이 전화를 걸 이유는 없을 텐데요. 아, 제가 입장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날 제가 너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실수였다고 인정할게요. 장윤정은 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대신 소장님도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상생하면 좋잖아요. 상생이라니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아드님이 내년에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스터디 그룹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장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었어요. 자신의 가족까지 조사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대학교 3학년이죠? 요즘 취업이 참 어려운데 좋은 회사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만하세요. 장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 그리고 혹시 소장님께서 계속 이 일을 키우신다면 조상필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소장님 가족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협박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전화를 끊고 최기범 대위를 불렀어요. 최 대위, 우리 가족 경호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으니 추가 고발 사유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정말 기자회견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장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대위 30년 전에 처음 이 군복을 입었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나는 다짐했어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소장님.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 군복의 의미, 그리고 이 군복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었어요. 장윤정이 자신의 정복을 만지며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당하고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물러서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모욕을 당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 대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윤정이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장 장윤정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고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앞자리에 앉은 한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일부에서는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단순한 술자리 시비를 국가적 사안으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닙니까? 장윤정이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술자리 시비라고요? 그녀가 리모컨을 들고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럼 이것도 단순한 시비일까요? 화면에 조상필의 은행 계좌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금액들이 오가는 거래 내역이었어요.
조상필은 지난 5년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137억 원의 부정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폭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김성호 국회의원 계좌로 5천만 원, 박철수 구청장에게 3천만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더욱 놀라실 겁니다. 이모 본부장의 이름과 함께 거액의 송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이모 본부장에게 총 8천만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폭로였거든요.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는 매우 심각한 지적인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장윤정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조상필과 이모 본부장이 골프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찍힌 것들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 함께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윤정의 말에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뒤쪽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상필 씨 측에서는 소장님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정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개인적 원한이라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필이 지역 상인들을 협박하는 녹음이었어요. 야, 할아버지. 장사가 잘 되려면 우리한테 매달 50만 원씩 갖다 바쳐야지. 안 그러면 가게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손님들도 못 오게 만들어버린다고. 녹음 속에서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제발 좀. 닥쳐. 돈 없으면 가게 문 닫든지. 기자들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조상필이 구치소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조상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 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입장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요? 서로 상생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아드님이 내년에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스터디 그룹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기자들의 얼굴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명백한 회유였거든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대학교 3학년이죠? 요즘 취업이 참 어려운데 좋은 회사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소장님께서 계속 이 일을 키우신다면. 조상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장님 가족분들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따님이 매일 지나다니는 대학교 앞 골목길. 참 어둡더라고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드님도 학원 끝나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시던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장윤정의 목소리가 녹음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하.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개인적 원한입니까? 장윤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제 가족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국가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 개인적 감정 문제입니까?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데요. 장윤정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해장국집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윤정이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군복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장윤정의 진정성이 전해졌거든요. 만약 제가 그날 조용히 참았다면 내일은 또 다른 여성 군인이 똑같은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말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상당한 반발과 위협을 받고 계시는데요. 장윤정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설령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군복을 입은 제 의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가며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대한민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장윤정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기범 대위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소장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에요. 최기범 대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화면을 보니 댓글들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윤정을 비난하던 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장윤정 소장님 진짜 대단하다. 이런 분이 진짜 군인이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 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동시에 엄청난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 소장,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장관님,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지금 국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국회에서 국정감사 소집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난리야.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당장 기자회견 열어서 발언 철회해.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지금 명령이야, 명령. 장관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장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버거웠어요. 수많은 전투 중 오늘이 가장 두렵다. 그 어떤 총성보다 이 진실이 무력하게 흩어질까봐 장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모 본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는 조상필과 어떤 부정한 관계도 없습니다. 이모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윤정 소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골프장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같은 골프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것일 뿐입니다. 사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계좌 송금 내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목적의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모 본부장은 오히려 공격으로 돌아섰어요. 오히려 장윤정 소장이 개인적 원한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TV를 보던 장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그때 최기범 대위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상필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상황이 또다시 급변했습니다. 조상필의 양심 선언 가능성 때문에 관련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었어요. 밤 11시 김성호 국회의원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수 구청장도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소장님,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범 대위가 보고했어요. 검찰에 출국 금지 요청하세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장윤정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이모 본부장이었습니다. 장 소장 만나자. 왜요?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조용히 마무리요? 서로 상처만 키울 필요 없잖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어때? 장윤정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뭐라고? 조상필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모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장윤정, 너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어진 후 장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상필이 깨어나자마자 검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상필이 검사들에게 말했어요. 장윤정 소장님이 옳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일들을 했고 그것을 숨기려고 더 나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 본부장은 급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기범 대위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장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들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어요. 마지막까지 발악할 겁니다. 장윤정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장윤정의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소장님, 경호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조상필의 전면 자백이 시작된 지 사흘째, 검찰청은
연일 폭탄 발언들로 뒤집어졌습니다. 조상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모 본부장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조상필이 검사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장윤정 그 여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뭔가 트집 잡아서라도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검사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압박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 소장이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본부장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요? 제 가족을 이용해서라도 장 소장의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서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본부장이 뒤에서 다 조작해 준 겁니다. 이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모 본부장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조상필이 자신의 죄를 줄이려고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이모 본부장이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쏟아졌어요. 조상필이 제출한 녹음 파일들, 은밀한 만남의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모 본부장이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장윤정 문제 조용히 처리해. 너만 믿는다. 이모 본부장이 조상필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일이 커지면 너도 끝이야. 알아서 해. 또 다른 문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검찰은 이모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이모 본부장이 갑자기 장윤정에게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장 소장 만나줘서 고맙다. 이모 본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본부장님, 왜 오셨습니까? 용서를 구하러 왔다. 이모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장윤정은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다. 이모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조상필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 그래서요?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사업 투자를 제안했어. 처음에는 정말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다고. 장윤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정당한 사업이 불법 도박장이었나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후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모 본부장이 얼굴을 감쌌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어. 자신이.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건가요? 조상필이 체포되고 나서 패닉이 왔어. 내가 진실을 파헤치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거든. 이모 본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 가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장윤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뭐라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저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군인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모 본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장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이모 본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만은 보호해줘.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 장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도 본부장님이 진실을 모두 털어놓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알겠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어. 그날 오후 이모 본부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련된 모든 비리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상필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모 본부장이 검사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 대가로 그의 불법 사업을 묵인했고 장윤정 소장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처음에는 정치적 압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장 소장을 압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요? 장 소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어떤 극단적인 방법입니까? 조상필을 이용해서 장 소장의 가족을 위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돌리려고 했어요. 이 자백 내용이 공개되자 전국이 경악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가 조폭과 결탁해서 부하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론은 완전히 장윤정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넷에는 해시태그 군복음 명예입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장윤정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라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장윤정은 30년 단골인 해장국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장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무서우셨을 텐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윤정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윤정을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장님, 저는 육군 중위 김미영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미영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 같은 여성 군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시각 강원도 어느 전방부대 생활관에서는 한 여군 병사가 작은 TV 앞에 앉아 기자회견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병 계급장을 단 20살 김소영이었어요. 장윤정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김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TV 속 장윤정을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장님, 저도 언젠가 그 별에 닿겠습니다. 김소영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상필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모 본부장은 징역 8년형과 함께 군에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김성호 국회의원과 박철수 전 구청장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서 진급을 제안했지만 장윤정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장윤정이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으니 이제는 민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소장님 같은 분이 군에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장윤정의 명예 퇴임식이 열린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와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장윤정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대생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소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퇴임식에서 장윤정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이 군복이 상징하는 정신만큼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장윤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이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군복을 벗어도 계속되어야 해요. 그녀가 자신의 가슴팍에서 계급장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눈물, 그리고 목숨을 이은 책임. 이것이 바로 군복의 무게입니다. 관중석에서 최기범 대위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옆에는 해장국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장윤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육군 여성인권보호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말이에요. 개소식 날 장윤정은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군복이 아닌 옷을 입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어요. 오늘 이 센터가 개소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윤정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곳은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청중석에는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방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지켜나가는 일 말이에요. 개소식이 끝난 후 장윤정은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상담실, 교육실, 그리고 휴게실까지 모든 공간이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해장국집 할머니였어요. 장군님, 아니, 센터장님. 할머니가 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치 좀 담갔어요. 장윤정이 그 봉투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요즘은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겠죠?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별둘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가장 빛나더이다. 장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윤정은 혼자 센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별은 내 어깨에 있지만 진짜 군인의 무게는 국민이 지켜줄 때 완성되지.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군복을 여민다. 그때 최기범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센터장님, 첫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벌써요? 네, 20살 여성 군인인데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장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만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릴게요. 최기범 소령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전국의 여성 군인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에요. 장윤정이 그 편지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였어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공군 중사 이현주입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당당하게 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센터장님,
저는 해군 소위 박지영입니다. 예전에는 군복을 입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센터장님이 지켜주신 군복의 명예 덕분입니다. 장윤정이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그날 해장국집에서 만났던 김미영 중위가 보낸 것이었어요. 센터장님, 저는 이제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센터장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군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지켜내신 그 명예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정이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최소령. 네, 센터장님. 우리 일이 이제 시작이네요. 네, 하지만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장윤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속의 군인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녀는 김치봉투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명예를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